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공로석입니다. 자, 2015년 대비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실기 소개,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 및 예측에 대해서 이번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기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목이라든지, 그리고 배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혹시 과락은 없는지, 그리고 합격하기 위한 점수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의 패턴을 분석을 해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그 출제 방향에 대해서 이번 시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구하기 힘드실 겁니다. 출판사 교재에도 없고요. 다른 이제 교육 사이트에도 이런 자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하고 예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하신 그런 강사분들이 이제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떻게 출제가 될 겁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서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필기 다들 합격을 하셨죠? 필기 합격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필기를 합격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독학하는 방법이죠. 자, 독학하는 방법은, 암기를 해서, 기출문제를 암기를 해서 이제 풀이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저와 같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신 분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합격을 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 실기가 남았는데요. 실기도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방식은 다르지만은 실기에서 다시 한번 또 출제가 됩니다. 이제 방식이 이제 사지선다형, 그러니까 4개 중에서 고르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암기할 거리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만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고요.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기 때 배웠던 내용이 실기 또 나온다는 얘기인데 독학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암기하신 분들은 실기 때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강의를 통해서 이해 위주로 학습하신 분들은 실기가 따라오기가 너무너무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독학을 하시든 강의를 듣고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시든 실기 강의는요, 초보자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전공하신 분들, 필기를 합격을 하시되 예전에 합격하시거나 독학을 해서 암기 위주로 합격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합격을 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의 들으시면은 다 이해가 되고 문제 풀이까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보처리 실기는요, 2005년 4회 때부터 해서 현재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수없이 많은 기출문제, DB가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 다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분석을 할 겁니다. 자,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패턴들이 나와요. 패턴들. 어떤 과목들은 이런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되더라. 어떤 과목에서는 이런 패턴들이 보이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과목별로 해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2015년도에는 어떻게 출제가 됩니다. 이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학습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기 소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기사가 되든 산업기사 공통입니다. 시험 범위도 동일하고요. 과목도 동일합니다. 필기 때는 이제 과목이 달랐지만은 실기 때는 동일합니다.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필기처럼 100점 만점 기준이고요. 그리고 60점 이상이 합격 점수가 되겠습니다. 필기 때는 과락이 있었지만 과락 없습니다. 과락 없고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자, 부분 점수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과목이 총 5개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배점이 30점이에요. 자, 30점인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틀리게 되면은 30점이 감점이 되고 맞추게 되면은 30점을 모두 가져간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5문항
혹은 6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당 6점 혹은 5점의 계산이 되겠죠. 배점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5문항 중에서 3문항을 맞췄다. 5문항 중에 3문항을 맞췄다. 그러면은 3, 6, 28, 18점을 여러분들이 점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일 6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 4문제를 맞췄다. 그러면은 5점의 배점이 되기 때문에 총 20점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하고 실기하고는 채점 방식이 좀 다르죠.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필기처럼 100문제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 풀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한 5문항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과목 소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플리케이션은요,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순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순서도. 자, 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자, 이 조건을 처리하고, 자, 조건이 뭐 yes일 때는 이쪽으로 분기하고, 자, no일 때는 아래쪽으로 분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또 끝나고 end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들을 순서도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컴퓨터에서 왜 알고리즘이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업무를 일단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런 식으로 순서도,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알고리즘. 그 다음에 코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코딩.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을 배우는 이유가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생소하죠? 알고리즘이 가장 생소하실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우리가 필기 때 배웠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그죠? 근데 필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 3정규형이 아닌 것은, 정규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실기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규화 과정이 쭉 나옵니다. 과정이 쭉 나오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블랭크가 되어 있으면 이 블랭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길게 나옵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고 비워진 곳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요,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출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뒤에 제가 실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자,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배점이 30점이에요. 상당히 높죠. 그리고 과락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은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실무만 만점을 받게 되면 얼마입니까? 60점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틀려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왜? 이 두 과목만 만점 받으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보통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거의 다 받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가 틀릴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점수를 어디서 채우느냐? 업무 프로세스에서 채워주시면 돼요. 업무 프로세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업무의 과정,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사팀이 있다. 자, 인사팀이 있으면은 새로운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인사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그 과정들이 있겠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과정들을 아느냐 하고 묻는 그런 문제가 업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가 나오면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회사에서 접했던 업무가 나온다라면 또 쉽게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만 어렵게 출제가 되어도 사실 낮은 점수가 나올 거고요. 조금 쉽게 출제가 된다라면 그래도 한 3문제 정도는, 2-3문제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올 겁니다. 자,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기술 동향은요, 최근 신기술 용어가 나옵니다. 신기술 용어. 예를 들어서 IoT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물 인터넷,
뭐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있죠.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용어들, 자 그런 용어들 출제가 됩니다. 근데 신기술은 이제 그 문제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용어들이 수도 없이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신기술은 좀 어려워요. 제대로 점수를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배점이 1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점이 10점. 데이터베이스하고 어플리케이션은 30점 배점이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데 신기술은 1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욕심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 개의 과목에서 충분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강의가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는 배점이 20점이에요. 보통 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5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전산영어는 우리가 필기 때 배웠던 그 용어들 여러 가지 있죠. 필기 때 배웠던 용어들이 그 영어로 해서 영문으로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답을 몰라서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보다도 독해가 잘 안 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배점이 이제 10점이고요. 5문항 나오고 문항당 2점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5개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시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플리케이션 집중해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실무. 자, 이 2개 과목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해서 이 2개 과목은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업무 프로세스는 최근에 용어 위주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경영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과목이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출제가 되는 게 맞지만은 2005년도부터 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가 접하지 못한 업무 프로세스가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와서. 바뀌어서 실제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용어를 암기를 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알고 있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최근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과목은 이해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 3개 과목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용어 위주로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기출문제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그 문제는 공단에서 이제 치러졌던 실기시험을 100% 그대로 복원을 한 겁니다. 필기는 이제 문제가 발표가 되지만 실기는 발표가 안 됩니다. 공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를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저희 그 기사 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응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억을 통해서 완벽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자, 2011년도의 기출문제, 3회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복원을 했는데요.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시험자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첫 번째는 뭐 그 어플리케이션에 나올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과목의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산 영어가 나왔네요. 블랭크가 몇 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5개 블랭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요. 물론 1번에 이 블랭크 2개는요 동일한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쭉 지문을 읽어보시고 답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관식이 아닙니다. 주관식이 아니고요. 객관식인데 보기가 너무 많아요. 보기가 40개나 됩니다. 이 40개 보기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채워줘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실 객관식 형식을 빌린 주관식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기가 40개나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또 이 중에는 분명히 답이 있기 때문에 답방 보기만 잘 이용을 하면요. 모르는 문제도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요령도 강의 중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실무네요. 자, 데이터베이스 실무도 보시면은 쭉 이렇게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이 나오고요. 쭉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개체관계도인데 우리가 필기 때는 개체관계도의 뭐 특징, 뭐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옵니다. 실제 우리 이제 실무에서 다루는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보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1번 블랭크,
여기 1번 블랭크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1번, 1번 이렇게 같은 답이 들어가도록 여러 개 이렇게 괄호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나오고요. 쭉 읽어보시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도 문제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상당히 길죠. 이렇게 40개의 답 항보기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본강에서 본강에 들어가면 실제 문제 풀이를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 한번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이 쭉 나와요. 데이터베이스처럼. 그리고 1번, 4번, 1번 이런 식으로, 괄호를 채우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용어들이 주로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암기하고 있어야만 답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5문제가 보통 나오는데 한 문제는요,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나옵니다. 저렇게 그림하고 지문하고 쭉 나옵니다. 그리고 40개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보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알고리즘.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순서도입니다. 이게 순서도가 되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블랭크가 놓여져 있죠. 여기에 적당히 들어갈 답이 무엇이냐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가 어떤 내용인지는 지문이 나옵니다. 이 지문을 읽어보시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 잘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기에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대부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기술도 뭐 1번 이렇게 나오죠. 뭐 2번 이렇게 해서 용어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답항보기 이렇게 나오고요. 자, 신기술과 관련된 용어들 나오고요. 그 다음 전산영어. 전산영어는 조금 전 제일 첫 번째 나왔었죠. 자, 이건 해석 부분인데 실제 이거는 시험장에 안 나옵니다. 시험장에서는 해석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는 자료에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2015년도에 출제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2005년 4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사 문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강의 중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최근에 출제되는 패턴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차원 배열의 모래시계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사 2010년 4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2010년 4회에 출제된 문제가 2012년 2회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보십시오. 어때요? 자,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죠. 이제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보다도 기존의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되거나 약간 응용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산업기사 한번 보도록 하죠. 산업기사도 한번 보십시오. 자, 산업기사. 자, 기사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산업기사네요.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요.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예측이고, 그죠? 무조건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르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제가 강의 중에 설명드리는 다양한 유형들을 다 공부를 하십시오. 자, 강의 내용에 이와 같은 기출문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만 일단 들으십시오. 강의 쭉 들으시면 되고요. 그 강의 이제 한번 다 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시험장 가시기 전 복습하잖아요. 그죠?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기사는 기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본 강의 내용들을 다 공부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만점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시간적 여유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도 기사 기출 문제만 뽑아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만 뽑아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일 벼락치기 하시는 분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벼락치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강의 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사는 기사 문제만, 산업기사는 산업기사 문제만 풀어봐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일수에 따라서 모든 강의 내용을 학습을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준비하는 시험에 맞도록 준비할 거냐,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아마 앞으로도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분석을 해보면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형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렬하는 문제, 뭐 선택 정렬이라든지 버블 정렬이라든지 이런 문제 잘 나오고요. 그 다음 2차원 배열, 그리고 진법 변환이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 세 가지 유형이라도 빨리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점이 일단 높죠. 그리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에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요, 거의 불합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어플리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강의는요, 초급, 중급, 고급, 특강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난이도가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기출문제 풀이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풀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1에서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순서도부터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순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서도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츰차츰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해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강의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알고리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암기해서는 안 돼요. 좀 전 이제 화면에서 실제 출제되는 문제 보여드렸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 괄호를 채울 수 있는 것이지, 이걸 통으로 어떻게 외워서 문제 풉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은요, 문제는 하나지만 풀이 방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방법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런 순서도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요. 결과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순서도를 만들면은 실제 공부할 때는 결과가 얼마 값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실제 개발하는 과정, 코딩하는 과정 보여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는 만들어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초급 유형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나뉜다 말씀을 드렸죠. 초급은 실제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실제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기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에요. 그것을 이해를 해야만 실제 출제되는 문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을 통해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기출 문제 꼼꼼히 풀이 당연하죠. 시험장 가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문제은행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화면에서 문제를 보고요, 바로 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이제 실제 문제 보고 문제 풀이하는 것처럼 문제은행 제공해 드리고요. 그리고 디버깅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버깅은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설명드릴 거고요. 자, 시험장 유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정답을 찾는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어요. 약간 편법인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진법 변환이라든지 보수 있죠.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웠던 내용들, 이거 출제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필기 때 배웠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이거 강의 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의로 제공해 드릴게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사. 자, 기사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요,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노란색이 많죠? 그 말은 기출 문제가 반복해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2014년 3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출제가 되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용어가 출제가 되었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생소한 용어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은 용어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2014년 3회는요, 필기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격률이 엄청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공단에서 합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기에서 어렵게 출제를 한 겁니다. 조금 예외적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분야 자체가 다양한 분야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뭐 정규화, 그리고 고급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가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그럼 필기 시험이 쉬우면은 실기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요령껏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용어들 있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용어의 뜻만 알면요. 어차피 문제 자체가 단답형으로 해서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문이 쭉 길게 나옵니다. 그럼 읽어보다 보면은 약간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풀이를 하다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산업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도 기출문제의 반복 빈도가 높네요.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다양한 분야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 제가 기출되었던 용어들 쭉 적어 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나눠 볼게요. 파트별로 해서.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관련 기본 용어들. 예를 들어서 뭐 엔티티, 자료 사전, ERD, 뭐 매핑 룰, 컬럼, 스킴, 뭐 인스턴스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16% 정도. 그다음 키하고 무결성, 뭐 주키, 기본키, 뭐 외래키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 정규화, 이상 기억나시죠? BCNF, 3정규형 이런 것들. SQL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급 데이터베이스는요. 좀 생소한 이제 용어들이 주로 나옵니다. 뭐 정합성이라든지 뭐 튜닝, 뭐 클러스터드 뭐 이런 좀 생소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 분야가 자주 나옵니다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래요. 전반적으로 다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되고, 강의 중에 설명드린 내용들 모두 꼼꼼히 보셔야만 데이터베이스 높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실무는요, 우리 실습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어플리케이션 진행할 때도요, 실무,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개발 단계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실무 관점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습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대부분의 다른 사이트의 강의라든지 출판 교재 보면요, 실습하는 내용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ERWin이라는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개체 관계도를 표현하는 실제 실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표기하는 방법이 I 표기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출판 교재라든지 다른 강의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SQL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MS SQL 이용을 해서 SQL 실습 과정 보여드릴 겁니다. 테이블 만들고 테이블에 데이터 놓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런 것들 있죠.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습 위주로 해서 개념 이해 위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 용어, 그리고 영어, 영문으로 된 용어들 있죠. 결과적으로 출제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 출제된 용어들이거든요. 영문들 많이 출제되죠. 암기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암기를 하고 또 이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기처럼 용어 정의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최종 마무리할 때는 자, 이 페이지 딱 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자, 기출용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필기 내용 중에서 출제될 내용을 또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필기 때 데이터베이스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수강학습 자료실, 강의실에서 계속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20점 배점이죠. 자, 보시면 초창기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관광, 여행을 위한 예약, 예매 시스템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쭉 이래 관광, 여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면서 관로를 채울 수 있도록 나왔는데 이때는
경영정보 시스템 관련된 용어들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지만은 최근 들어와서는 경영정보 시스템이 그냥 뭐 용어를 그 정의를 알아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업무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경영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 기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다시 출제된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사는 기사도 보시면 아실 거고요. 한 3문제, 2문제 정도는 동일하게 나오죠. 2-3문제 정도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학습 중요하고요. 강의 내용하고 그리고 강의에서 제공해드리는 교재 있습니다. 그 교재 보면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용어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학습법은요. 경영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가 출제가 됩니다. 5문제 중에서 4문제는 용어예요. 자, 용어를 암기해야 하므로 모르는 용어는 시험장에서 답변 보기가 40개잖아요. 그죠? 40개를 문제하고 잘 이렇게 비교하면서 유추하면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의외로 답이 쉽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도 이제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실 내 공지사항에다가 계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신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기사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많이 없죠? 많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신기술은 뭡니까? 최근에 용어들이 출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되는 그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출제가 되고요. 기출문제 반복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것은 너무너무 암기할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술은 배점이 얼마입니까? 10점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배점 얼마입니까? 30점 배점. 이거 공부해서 되겠습니까? 배점 높은 알고리즘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만 사실 공부해도 만점만 받으면은 합격입니다. 이것만 붙들고 수천 개, 뭐 이렇게 왜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의 학습량만 제가 제공해 드립니다. 그거 보시면은 한 2문제, 2-3문제 정도는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협회 용어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정보통신협회라는 곳에서 신기술 용어가 발표가 됩니다. 매년 한두 부 정도 발표가 됩니다. 그 용어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라면은 5개 과목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산업기사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많이 없죠? 동일합니다. 기사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산영어는 그래도 노란색 표시가 많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인터럽트, 뭐 PMP, 레지스터, 커널, 램, 우리 필기 때 그래도 한번 들어봤던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필기 때 배웠던 용어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강의 내용들 잘 보시고, 그리고 제가 필기 내용들 요약해서 제가 그 수강학습 자료실, 그러니까 공지사항에다가 등록해 두었습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 용어들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산업기사도 동일합니다. 기사하고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신기술하고 전산영어는 어차피 용어라는 특징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용어라는 특징이 동일하고 때로는 전산영어에서 신기술 용어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공부하실 필요 없고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배점은 낮지만은 출제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용어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습할 거리가 끝이 없죠. 그래서 배점이 10점이 반면 학습량이 많은 과목이다. 그러므로 반 정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마십시오. 만점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만점은요,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실무 정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교재에서 다루는 중요 용어 정도만 암기하고 키워드 위주로 해서 풀이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쭉 풀이하다 보면 키워드가 보여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리 정보를 기초로 하는 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쭉 나옵니다. 지리 정보를 기초로 하는. 그럼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키워드가 되면서 정답이 GIS가 정답인데요. 지리 정보 시스템을 뜻하는 GIS가 정답인데 GIS의 그 뜻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죠? G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리를 뜻하는 것이 아닐 거냐? 라는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유추를 하면서 답을 찾다 보면은 어차피 답항보기 40개가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도 근접한 답에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용어들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은 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전산용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0개의 답방보기를 잘 활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용어가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읽어보니까 네트워크 관련된 설명이 같더라. 그러면은 답방보기에서 네트워크하고 관련되지 않은 용어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40개에서 지워서 30개를 만들고 30개에서 또 10개를 지워서 20개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필기 내용 중에서 출제될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겠죠. 공지사항에 올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요령껏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강의 중에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진행 계획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초보자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쉽게 진행이 될 겁니다. 누구나 들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스스로 학습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문제 제가 설명을 쭉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스스로 답을 넣는 연습 당연히 필요하죠. 강의만 듣고 무조건 답을 나는 찾을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학습은 하셔야 됩니다. 자, 국내 출판 교재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따로 여러분들이 참고자료 찾을 필요 없이 강의만 들으면 합격할 수 있도록 강의의 모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폭넓은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실습을 통해서 중요한 알고리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는 실습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때로는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응용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드릴게요. 그리고 적중률이 높은 강의, 대부분 강의에서 출제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는 뭡니까? 합격이죠. 합격 시스템, 기사 퍼스트만의 합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고 그다음 문제은행 제공해주고 있고요. 필기 때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또 정리해서 시험에 나올 거리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빠르게 복원을 해드립니다. 빠르게 복원을 해드려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특강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강의를 잘 따라오시라는 얘기예요. 강의만 따라오시면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다른 자료 보실 필요 없고 다른 강의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 강의, 요점 정리집, 용어집 그런 것들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정보처리 자격증 필기에서 암기 위주로 합격을 하시든 비전공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음 강의부터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짧은 시간에 한 번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